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다뤘었던 부분인 ADHD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횡설수설하거나 어수선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DHD로부터 파생된 공황장애, 그리고 그 공황장애로부터 기인된 대인기피 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ADHD로부터 기인된 것인데요. ADHD도 스펙트럼 장애라서 많은 분들이 일정 부분의 공통 증세는 공유하지만 대부분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ADHD라는 이름을 한국말로 풀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데요. 장애라는 이름은 평생 내가 그 질환을 가지고 살아야 하거나 혹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내 일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장애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전전두엽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 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 병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장애 등록이 가능해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실제로 JLPT 시험 같은 경우에는 ADHD 환자에게 1.5배 시간을 준다고 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분류된다는 점 1차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ADHD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ADHD라는 병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는데 못된 아이들이 ADHD다. ADHD인 애들은 폭력적이고 아주 못된 녀석들이다. 그리고 그건 성격처럼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ADHD라는 걸 밝히는 걸 사람들이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찾아보시면 의사분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은 많지만 ADHD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계속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 통제를 할 수 있는데 통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통제 자체가 불가능한 뇌의 전달물질 문제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ADHD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게 인터넷에 많이 확산되는데요. 자가진단 테스트에 있는 말만 보고 나도 ADHD 아니야? 이런 게 ADHD면 성격 문제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ADHD를 진단받을 때까지는 거의 통과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통과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기부터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의 설문지 검사와 캣 검사라고 불리우는 풀배터리 검사를 진행하고요. 뇌파 검사까지 진행한 후에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ADHD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ADHD와 아동 ADHD가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동기 때 운 좋게 발견되지 못하고 성인이 되고서야 발견하는 분들로 인해서 성인 ADHD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 두 개가 다른 질환이 아닙니다. 아동기 때부터 계속해서 ADHD가 있어야 성인 ADHD로 진단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검사받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알고 보니 ADHD였던 상황이었거든요. 케이스는 반대로 충분히 될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되게 차분해 보이죠? 실제로 성격도 많이 차분해진 케이스인데요. 이런 저도 어린 시절 ADHD 증세는 매우 심했습니다. ADHD 일상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요. 어린 시절 이야기는 상당히 길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인데, 엄마는 저를 탱탱볼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어디로 튈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화 중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6학년 때 맨션 2층에서 잘 뛰어내려서 착지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뛰어내려 본 적이 있고요. 아빠한테 핸드폰을 화가 난다고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그런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의심을 확신으로 가지게 됐던 계기가 저에겐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재미가 없어도 참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게 불가능한 난 뭐지? 그래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거치고 나면 약물을 처방해 주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콘서타입니다. 콘서타가 예전에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콘서타를 복용하게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혹시나 오남용을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몇십 개의 동시에 켜져 있었던 채널들이 그게 10개 이내로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ADHD는 아닌 걸로 확정나셨습니다. 탕! 약에 대한 컨텐츠는 또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추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가장 달랐던 건 공부를 할 때였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수업 시간 내에 바로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요약된다는 것에서 충격을 받긴 했거든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땐 약을 먹고 안 먹고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ADHD임을 밝혔을 때 제일 먼저 돌아온 대답은 네가 ADHD라고? 라는 이야기였어요.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아왔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ADHD임을 자각하지 못할 만큼 많이 노력하고 살아왔구나. 스스로가 좀 대견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커서 감각을 계속 세우고 살아가다 보니 감각이 계속 과잉되다가 공황장애가 온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콘서타를 먹으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안정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서타 용량을 더 늘리지 못해요.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큰 방법인데요. 약물 치료와 스스로 자각해서 하는 행동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해요. ADHD가 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부주의한 부분도 있고 충동적인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각자의 1인분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다양한 영상을 촬영하면서 ADHD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최대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쁘게 봐주세요. 절대 고의로 당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